안녕하세요. 누블레스 결혼정보에서 인노블의 박혜영 커플 매니저입니다. 연애에 성공하는 방법은 정말 많이 소개되어 있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은 매우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돈과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도 결혼은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한 사람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꿀팁을 가져왔는데요. 바로 결혼 과정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애의 과정은 별 문제 없이 행복하게 지내다가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하면서 파혼까지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만큼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준비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결혼은 일생에서 한 번 있는 일이라 미리 준비하거나 경험할 수 없죠. 막연하게 주변에서 결혼 준비하는 것을 봐도 내 상황과 완전히 동일하진 않으니 막연하기도 합니다. 특히 일생일 때 큰일이고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이다 보니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보편적으로 진행하는 결혼 과정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100% 다 맞는 방법은 아니나 본인의 상황에 맞게 참고해서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프로포즈하면 가장 먼저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분위기 좋은 호텔에서 프로포즈 링과 선물을 주면서 로맨틱한 말을 하는 것이 여성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프로포즈입니다. 여자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이런 로맨틱한 프로포즈는 최고의 추억을 선물합니다. 무조건 비싼 선물, 명품, 캐럿이 큰 다이아, 최고급 호텔을 준비하라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감당 가능할 만한 선에서 최고를 준비하세요. 미리 여자친구의 취향이나 받고 싶은 게 있는지 알아놓았다면 더 좋겠죠? 최선을 다하지 않고 이 정도면 됐지 않은 마음으로 준비한 프로포즈라면 티가 납니다. 실제로 풍선 몇 개 불고 케이크와 초를 준비해서 모텔이나 자취하는 곳에서 프로포즈한 남자에게 식은 여자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이나 20대 초반의 나이에 하는 프로포즈는 하지 마세요. 만약 금전적 여유가 없다면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습니다. 열심히 해서 나중에 정말 좋은 곳에서 제대로 된 프로포즈를 하겠다고 진정성 있게 말해보세요. 만약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자라면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결혼은 개인의 결합뿐만 아니라 가족의 결합이기도 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완전한 개인주의 문화가 아니기에 별 문제없는 결혼을 원한다면 양가 집안에 서로 결혼 허락을 구하고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서로의 집안에서 환영한다면 가장 좋겠지만 보통 한쪽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한 가지 팁은 더 불편한 쪽에 먼저 인사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먼저 반대쪽에 허락을 구해야 일이 더 쉽게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 자식이 뭐가 문제길래 반대로 하는 결혼을 진행하냐라는 말이 나오면서 찬성한 쪽도 반대로 돌아서지 않게 현명한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양가 인사드리고 허락을 구했다면 빠른 시일 내로 상견례를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적어도 인당 5만 원 이상은 하는 식당을 예약하는 게 좋으며 오픈된 공간이 아닌 웬만하면 룸이 있는 곳으로 잡으세요. 상견례 코스가 있는 식당이면 더 좋습니다. 예약 전 다시 제대로 예약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메뉴도 2번, 3번 확인해 보세요. 양가 어른들이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이니 더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 상견례를 하면서 해야 할 말은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이런 계획에 대한 양해와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결혼을 진행할 거다. 둘만 정해놓은 계획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굉장한 신뢰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되 선은 넘으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자 쪽 집안에서 결혼 날짜와 대략적인 장소를 잡는데요. 각 집안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만약 남자분이라면 상견례 전에 부모님과 상의를 해주세요. 그래서 양가 집안의 명분도 살고 기도 삽니다. 무엇이든 절대로 일방적인 통보는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세요. 정말 많은 결혼식장 중 어느 곳을 골라야 하는지 고민이 많이 될 텐데요. 본인의 상황과 주요 하객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상의 후 명확한 기준을 잡고 선택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친척들이 지방에서 올라와서 주차와 위치가 가장 중요할 수도 있고요. 식사가 가장 중요하다면 밥이 맛있는 곳이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겠죠. 모든 조건을 다 충족시킬 순 없습니다. 한 가지 집중하고 다른 조건은 타협해야 합니다. 예식장을 알아볼 때 다른 팁은 예식장 광고가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광고들을 속지 말고 다양한 곳에 직접 방문해 본 뒤 비교표를 만들어 정리해 보세요. 많은 발품은 결정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청첩장은 넉넉하게 만드시고 뷔페 인원은 너무 넉넉하지 않게 예약하시는 것도 하나의 꿀팁인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불참하는 게 결혼식이고 뷔페를 넉넉하게 예약했다가 지불 보증 인원 금액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식 답례품도 중요한데요. 하객들에게 직접 인사하며 전달해 주는 게 예의입니다. 직장인분이라면 직장의 감사 인사로 간단한 간식을 돌리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스드메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패키지와 개별 상품입니다. 패키지로 묶어서 진행하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고 개인이 알아서 개별 상품으로 진행하면 저렴하고 다양한 곳을 알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튜디오 샵에 가면 꼭 해야 하는 건 원본과 수정본을 추가 금액을 내고서라도 받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른 곳에서 액자를 주문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원본과 수정본 파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습니다. 드레스는 신부가 입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부가 적극적으로 정해야 하는데요. 미리 예산 상한선을 정하신 후 구체적으로 어떤 스타일을 원하는지, 브랜드와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가세요. 대여비도 천차만별이고 피팅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랑 외에도 꼭 안목 있거나 친한 친구, 여자 어른들과 같이 동행하세요. 친구들은 디자인을 봐주고 신랑은 피팅할 때 신부 사진을 찍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야 드레스에 어울리는 구두와 메이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물과 예단은 양가 집안 사정에 따라 정말 많이 다르기에 딱 정해진 게 없는데요. 상견례 절차 때 어른들과 합의해서 안 하는 집도 많기에 이 부분은 집안 사정에 따라 상의 후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결혼 반지는 커플링의 개념이고 평소에 끼고 다닐 거를 감안하고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백화점 브랜드는 디자인이 예쁘지만 금값에 비해 가격이 매우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 합리적인 걸 추구한다면 원하는 디자인으로 세공 업체에 맡기는 게 좋은데요. 브랜드를 선택할지 돈을 아낄지는 두 사람이 의논 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결혼식 비용에 들어간 예산을 엑셀이나 표로 꼼꼼하게 정리하는 건 필수입니다. 여기저기 다른 곳에 나누어져 들어간 돈을 나중에 다 합쳐보면 엄청 큰 지출이기에 내가 어디서 얼만큼 썼는지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축의금 리스트도 꼭 만들어 놓으시고요. 오늘은 현실적인 결혼 준비 과정과 꿀팁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생각보다 결혼하려면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아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내용도 길어졌지만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엔노블은 여러분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엔노블의 박혜영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